자, 그래서 전통적인 문양은 또 뭘까? 잠깐만요. 이번에는 프레임을 소개해 볼게요.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눌러서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다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기본 프레임에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사진을 넣고 싶고, 또 사진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놓고 싶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놓을게요.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움직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 내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사진이나 업로드에서 내가 가져올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 이런 식으로 틀에 맞게 꾸며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나중에 여기 있는 사진은 따닥 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원하는 만큼의 배치해서 체크하면 이렇게. 만약 지우고 싶을 땐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면 사진이 지워지고 다른 사진을 다시 채워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건 일종의 틀인데, 내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진만 갈아 끼운다든지 해서 디자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요소의 프레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프레임의 모양은 굉장히 많아요.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분할 프레임 또는 스타일 프레임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핸드폰 모양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얘네들 좀 배기 싫으니까 좀 비켜볼게요. 만약 핸드폰을 크게 늘려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있는 제품, 만약 이거면 얘를 이렇게 넣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 제품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죠. 물론 따닥해서 크기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재미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소의 프레임 말씀드리고 있고, 왕관 빼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관도 많긴 하지만요. 미니킹버스가 3세 페이지 제작이죠?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죠. 스타일 프레임, 목업 프레임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프레임에다가 사진만 집어넣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프레임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잠깐 받고 차트표 2개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차트는 차트를 만들 때 써요. 여러분들이 어떤 좀 과학적인 어떤 지표를 소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상실험을 했는데 뭐 누구는 몇 프로 뭐가 어떻게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차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차트의 모양을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차트를 넣을 수가 있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수정하거나 데이터 설정해서 색깔이나 최소값, 최대값 등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색상이나 뭐 형태도 바꿀 수가 있어서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하구나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 뭐 많이는 쓰진 않을 거지만 차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신뢰감을 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 자, 표를 좀 볼게요. 표. 여러분들이 가구를 팔거나 옷을 팔거나 사이즈를 재서 표시를 해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표에다가 사이즈를 기재를 하죠. 이 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표를 이렇게 골라서 눌러주시면 돼요. 의류 사이즈는 사이즈표가 딱 있기도 해요.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얘가 46%로 축소되어 있는 화면이니까 조금만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있고, 이 표를 내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엑스라이즈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표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 위에 행과 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행이 줄이죠? 그럼 여기다가 엑스라지 총기장 예를 들어 뭐 90, 허리 단면 몇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글씨 사이즈가 작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블럭 지정에서 글씨의 사이즈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 글씨체도 조절이 돼요. 네, 글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셀 배경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쓰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사실 이 표 만들려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미리캔버스는 그냥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로 요거 조절만 해서 넣으면 돼요.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이든 달력이든 다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표를 만들어 쓰면 되겠죠. 사이즈표 만드실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 없으시다면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텍스트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텍스트와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 모양들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큰 글씨로 쓸 거면 제목 텍스트, 중간 글씨로 쓸 거면 부제목 텍스트, 작은 글씨로 쓸 거면 본문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고요. 여기다 따닥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 혹시 보셨나요? 동그라미랑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여태 우리 그림 봤을 때도 크기 조절이었죠?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의 크기를 물론 여기 클릭해서 크기를 여기서 맞출 수도 있지만 여기 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요 길쭉한 동그라미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길쭉한 동그라미는 이렇게 글상자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가 좁으면 넓힌다든지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상자를 제가 일단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속성이 뜨는데요. 일부만 블록 지정해서 글씨 속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일단 다 선택해서 볼게요. 자, 요거는 글씨체예요. 되게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글씨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고르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글씨가 있으면 즐겨찾기 여기 별표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글씨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여기 별표만 딱 누르면 별표를 찍어 놓은 애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쉽게 글씨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자 크기.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얘는 취소선, 뭐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정렬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만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등 내가 원하는 정렬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글머리 기호,
이게 이제 불투명도예요. 얘는 글자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글자색을 바꿀 수가 있고, 일부만 블럭 지정해서 글자색을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얘는 배경색인데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 조정에는 자간과 행간, 장평이 있는데요.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을 좀 더 많이 띄우고 싶거나 붙이고 싶을 때 자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행간은 줄 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줄을 좀 더 띄우고 싶을 때, 붙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이라는 건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장평을 조절하면 글씨가 뚱뚱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날씬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조정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외곽선. 외곽선은 글자 테두리예요.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가 생기죠? 두께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설정한다면, 왜 우리 글씨 강조할 때 이렇게 테두리를 주잖아요. 이런 외곽선 효과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글자에 그림자 줄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약간 굴려진 글씨를 쓰고 싶다면 곡선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굴린 글씨를 써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굴리고 싶으면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굴려지니까 내가 원하는 굴린 정도로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제작해주는 업체가 몇십만 원씩 받고 제작해주는데 네, 맞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네. 자, 일단 글씨에 대해서 일단 요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좀 받고요. 여기 최근 사용해 있는 요런 디자인들은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와서 글씨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거는 클릭해 보면 그룹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편집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폰트, 특수문자 이렇게가 있고요. 자, 일단 텍스트에 대해 질문 좀 받고요. 그러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 나머지 설명하면서 아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내가 만약 동영상을 넣겠다면 동영상에서 골라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영상이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져다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별로 많이 쓰임은 없어서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오디오도 오디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동영상을 만드실 때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림엔 오디오가 안 들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드로잉은 유료 효과라서 넘어가요. 테마. 테마는 이 디자인을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색깔을 조합을 다르게 해서 디자인을 다르게 만드는 게 테마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배경. 배경은 이 배경을 내가 단색이나 아니면 사진 패턴으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흰색 배경이 있는데 내가 다른 색깔을 넣겠다 하면은 다른 색깔의 배경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질감이나 패턴으로 배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QR 바코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넣고 싶거나 바코드를 넣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인터넷상의 전단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전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QR코드를 누르고 여기다가 그 홈페이지 주소를 적으면
만들게 하면 QR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QR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인식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전단지 같은 거에 QR을 박아 놓는다든지 해서 누구나 이제 QR 찍어서 어떤 뭐 이벤트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때 쓰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명함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 QR코드를 박아서 쇼핑몰을 넣어 놓는다면 QR을 찍어서 쇼핑몰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테니 그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죠? URL 이거는 전번에 그때 네네. 본인이 검색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URL은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몰을 가보면 요 한일몰의 주소는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닷컴 한일컴까지가 URL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제가 QR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말고 내가 이 제품 중에 딱 이 제품 이렇게 꼭 집어서 이 제품에 대한 QR을 만들겠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기획전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기획전 페이지의 URL을 꼭 찍어서 그거를 QR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게 하고 싶은 것을 URL을 집어다가 QR에다가 넣어서 만들면 사람들은 그냥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QR이 다 익숙하니까 찍어가지고 QR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거 QR을 넣을 때내 수료페이에 있는 물건 그 경험을 넣어가지고 넣는 수료페이에 가서 결제하게 되는 그렇게도 할 수는 있을 건데 네. 네이버 쇼핑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거는 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긴 한데 직거래라니까 직거래 이해가 죠. 다른 경로에서는 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예. 오토마트 판매할 때는 QR 코드 넣으면 직거래 유도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게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은 폐쇄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외부 링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전단지를 만드는데 그 전단지에서 찍으면은 예를 들어 그 쇼핑몰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오토마켓에서는 하면 안 되겠네요. 오픈마켓은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 제가 이 디자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뭐 스톱모션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서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동영상이나 GIF를 만들 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쓰신다면 저번에 제가 그 보여드린 저희 그 수업 들으셨던 분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저런 스마트 스토어에 꾸며놓은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 거였죠? 보면은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하우스 감귤이나 이런 글씨가 날라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제주 넘버원 효돈 요게 이렇게 딱 박히는 이런 디자인 요런 것들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글씨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으면 글씨를 선택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팝 네온 회전 등의 어떤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효과에 대한 게 5초로 되어 있지만 내가 초를 좀 더 조절하면은 좀 더 천천히 다가오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것을 다운받을 때 동영상으로 받아도 되긴 하겠지만 동영상 클릭해야 되니까 GIF로 해서 만약에 이거 GIF가 10초 넘으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14초로 해서 조금 줄일게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면은 GIF 음짤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만들 때 중간중간에 요소로도 넣을 수가 있어서
물론 만드는 사람 움직이게요? 나름이겠지만 사진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글씨가 이렇게 좀 강조되는 역할로 다가오게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조금 응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글씨면 글씨를 눌러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돼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너무 없지. 글씨를 눌러 보셨어요? 본인 쓰신 글씨? 속성이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 있어요. 못 보셨나요? 네, 그럼 클릭해서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애니메이션 누르고 그러고 이제 애니메이션 누르고 올리기나 뭐 내리기나 내가 원하는 효과를 눌러야죠. 올리기. 올라오기, 뭐 밀어내기, 스톱 모션 등의 효과들이 있으니까. 올라오기. 세부적으로는 꾸미려면은 돈이 들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약간 강조하는 역할로 만드실 때는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모tion. 밀어내기겠죠. 네. 아,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면 밀어내기 하는 거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림에도 당연히 넣을 수 있으니까요. 우와, 그림은 안 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다운로드 받을 때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는요. GIF로 다운을 받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짤방 사진, 즉 움직이는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웹용의 JPG나 PNG로 저장하면 애니메이션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자 할 땐 GIF로 저장을 하실 것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차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네. 왜 그 글씨까지 같이 움직여요? 선택을 하신 게 밑에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차를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이걸 눌렀어요. 이 그림만 제가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밀어내기. 그럼 그림에 애니메이션 넣어서 뭐 올라오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건 제가 여기다 애니메이션 넣었으니까 어? 여기는 제거할게요. 그럼 얘만 움직이죠? 내가 움직일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움직일 도형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돼요. 안 움직일 애는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제거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제거가. 네, 선택해보면 밑에 애니메이션 제거 있어요. 오케이. 자, 요 정도면은 대략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물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하실 땐 설정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켜놓으면 이쪽에 이렇게 레이어들이 보여요. 그럼 얘를 뭐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맞추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일단은 제가 원래는 좀 빨리 설명하면은 로고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엔 진짜 로고를 만들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로고를 만들 거니까 어떻게 로고를 좀 꾸미면 좋을지 한번 구상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들어갈 이런 로고 있죠? 이 로고와 여기 옆에 이렇게 들어갈 가로형 로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